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강의는 우리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 상경 계열의 국문 논술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국문 논술에 직접 참여하셔서 시험을 치르고 또 평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동기를 이제 부여받아서 또 새롭게 본 논술에 아마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와 그 경향 혹은 이제 목표, 또 모범 답안이랄까요? 또 이렇게 출제진들이 원했던 어떤 답안 같은 것들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본 논술에 또 대비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경계열 문제 1번 공문 논술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기 전에 흔히 논술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그 한자어가 논리적인 어떤 그 사고를 요하는 논이라는 말과 이렇게 서술한다, 기술한다, 한다는 술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험생의 그 논리적 사고와 또 이제 서술에 가는 글의 맵시랄까 그 솜씨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것을 내용적 평가, 후에 것을 이제 형식적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좋은 글은 내용과 형식이 그렇게 크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좋은 글로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문장력은 좋은데 사고가 빈곤한 경우는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유를 또 좋은 글로 풀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시험에 이제 어떤 맞춤한 답안을 내게 돼 있죠. 근데 그 논리적인 사유를 먼저 물어봅니다. 대체로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읽고 독파한 후에 제대로 이제 이해한 후에 그것을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초점에 얼마나 잘 부합시키는가의 어떤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 상경계열 문제 1번도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가라는 제시문에 밑줄친 기억이 나에 묘사된 마을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한 후, 이것은 이제 일종의 독해력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것은 이제 그 분석한 결과죠. 그것과 다라는 제시문을 참고해서 가라는 제시문에 나온 니은의 질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문항입니다. 600자 비교적 짧은 글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는가가 주요한 평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의 기억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이 글을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다고 전제한 후에 이 가라는 글은 기호학에서 세 개를 세미오시스, 피지스, 노모스로 구분하는데, 이 노모스라는 것이 일종의 규범인 것이죠. 이 규범의 작동 방식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달라지고 있다 할 때 그 노모스의 작동 방식을 기억에다 밑줄을 쳤습니다. 이 노모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나라는 한민복 시인의 그 셈이라는 시에서 파악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다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이 가의 니은, 즉 한번 읽어보실까요? 차의 이러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까? 그럼 답안은 어떻게 될까요? 마련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노모스의 작동 방식이 이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시는 비교적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셈으로 가고 있는 네 집에서, 그러니까 한 마을에 네 가구가 있었는데 셈으로 가는 길은 길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물길로 가는 인기척을 듣는데 서로 합의한 일도 없는데 새벽에 제일 맑게 고인물은 그 네 가구에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길어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는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서로의 신뢰와 양보와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별로 큰 혼란 없이 가장 맑은 물은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에서 말한 노모스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믿음과 어떤
서로의 양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에서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일명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오늘날의 기술은 이 중립적인 성격을 넘어서 이미 중독성 어떤 목적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인간을 위해서 개발해 왔는데 이제 인간이 다시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여러분들 자동차에다가 그러니까 이 중앙선에 우리가 중앙선을 조금 넘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걸 알아채고 다시 이렇게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중앙선에 침범하면 원래 이 차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차에 이렇게 차선을 침범하면 바로 어떤 그 기계의 강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 이 차선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야 될까? 그럼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어떤 그 논리적 근거가 작동할까요? 그 정도는 인간이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공동체 어떤 마음의 방식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중앙선을 이렇게 혹은 차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차가 바로 그거를 이제 제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장착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세계는 너무도 인간의 자율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기계에 종속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의 기억이 즉 노모스의 작동 방식이죠. 나의 묘사된 마을에서 어떻게 나는지 분석한 후 어떻게 나타났죠? 서로 믿고 양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사정을 참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었고 그 결과 즉 자연스럽게 인간이 서로 신뢰와 양해를 통해서 구성된 그러한 노모스의 작동 방식과 즉 다처럼 인간이 이제 기계와 또는 어떤 강제 사항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을 같이 참고해서 가니은 즉 그 자동차의 그런 차선을 위반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기계를 장착하는 법안을 강제적으로 정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들 입장을 밝히시오. 그러면 지지한다면은 인간의 믿음이나 이런 자연스러움은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의 인간은 오히려 법적으로 또는 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성과 효율성에 이바지한다. 이런 글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법안에 반대하신다면 그 정도는 여전히 기계에 우리의 자율성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법적인 강제상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인간이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사이에 답안의 평가의 우열은 없습니다. 그것을 과연 논리적으로 좋은 문장으로 서술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판별될 뿐 여러분들이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그 선악의 결과는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참고를 제대로 했는지 다음에 입장을 밝힐 때 그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수반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가 아주 투명하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그 이견이 없는 아주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출제진들께서 출제 의도 및 근거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교과서들을 이제 변형시켜서 아주 쉬운 문장으로 재구성했고요. 여기 한번 출제 의도 및 근거를 보시면 저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다에 제시된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피지스를 노모스로 관리하는 법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 그 의견이 찬반인지는 평가하지 않고 설득력 여부를 테스트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해내는 능력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표현과 논리적 구성 능력 이것이 바로 상경계열 문제 1번이 가지는 평가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법안의 어떤 제정 여부의 찬반을 여러분들이 결정한 후에 그것들을 이제 나나 다에 그 실려 있는 어떤 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추론을 완성해가는 글을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난도로 보면 한 중간쯤 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문항의 어떤 포인트 분석한 후 참조하여 이제 서술하는 그것들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리고 논리적 근거와 그 주장 사이에 어떤 그이뭐 부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진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시된 기준과 내용 그다음에 감점 내용들을 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이제 본고사에 본 논술에 잘 임하시는 그런 그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의 조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모의 논술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한양대학교 수리 모의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실히 과정을 이수하고 수능에 대비해서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풀이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의 답안은 정확한 논증을 포함해야 하므로 조금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는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근거를 명쾌히 제시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상경계 수리 논술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상경계열 수리 논술 문제, 그러니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fx는 x-a의 3승 플러스 bx 3차 함수의 형태죠. 그리고 나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만큼 함수값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상경계열 문제 2번입니다. 1번 함수 fx가 연속일 때 이 식 2a제곱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 함수의 관계식이 0과 2 사이일 때 주어져 있으니까 그 관계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죠.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fx는 x-a의 3승 플러스 b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아마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제시문의 조건을 통해서 2와 4 사이에 있을 때 fx의 관계식을 쓸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것은 f의 x-2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x-2는 0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x-2의 저기 함수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x에다가 x-2를 대입한 값이니까요. x-2-a의 3승 플러스 b의 x-2 플러스 2 예,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x가 4와 6 사이에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짝수 간격이니까요. 어떤 짝수 2k라고 쓸까요? 와 그 다음 짝수 2k 플러스 2일 때도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금방 함수의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fx는 같은 방식을 써서요. x-2가 아마 k번 빼져 있을 테니까요. x-2k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의 3승 플러스 b의 x-2k
다음에 더하기 2는 한 번 전진할 때마다 2씩 더해 주니까 총 2k만큼.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함수의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히 이런 짝수점들 사이에 있을 때는 다항 함수니까는 연속인 것은 자명하고요. 문제는 이 경계점들이죠. 그러니까는 함수가 0, 2, 4. 그래서 일반적으로 2k일 때 연속이면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2k로 갈 때 f of x, 이 값은 f of 2k랑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이죠. 자, 근데 문제는 2k로 가는데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접근할 텐데,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f of 2k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얘는 그냥 식을 그냥 x에다 2k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3승 플러스 2k 이렇게 일치할 것이고요. 이것은 자명하고, 문제는 왼쪽에서 접근할 때가 되겠죠. 이때는 식의 값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k의 왼쪽에서 2k로 접근할 때 f of x.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식은 x가 2k-2에서 2k 사이에 있으니까 바로 이 식에서 뭡니까? k 대신에 k-2를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아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식을 써보면은 얘는 x-2 k-1 마이너스 a의 3승 플러스 b의 x-2의 k-1 그다음에 플러스 2의 k-1 이렇게 되죠. 예, 여기서 x에다 2k를 대입하면 그것이 극한값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극한값을 대입해서 요 식의 값을 구하고 이꼴 마이너스 3승 플러스 2k,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2k는 생략될 것이고, 일단 결과만 쓰면요, 2k는 생략되고 a와 b에 관한 방정식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3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이꼴 0. 예,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식에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a와 b의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a, b에 대해서 식 a, 2a제곱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것이 문제죠. 자, 그럼 2a제곱 플러스 b는 이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3a제곱에서 2a제곱 써주고, 다음에 남은 a제곱을 이쪽으로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도 몽땅 이항을 시키면은 6a 마이너스 3. 예, 주어진 식은 a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포물선으로 보면 이건 위로 볼록한 식이죠.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다는 사실을 하니까 간단하게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나요? 제곱 플러스 6. 예, 따라서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는 3일 때 최대값을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답이 됩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예, 문제 2번 들어가죠.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동일한 식이죠. 2a제곱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1번에서 함수 fx가 연속일 때 a, b의 관계식을 하나 구한 게 있죠. 이것은 미분 가능이면 일단 연속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식을 먼저 적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므로 우리가 1번에서 우리가 구한 식은 3a제곱 플러스 b-6a 플러스 3 이꼴 0. 예, 이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경계점들, 그 짝수점들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이끌어내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x 이꼴 뭐 이미 짝수점 EK에서 미분 가능이다. 예, 이것으로부터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리미트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f of ek 플러스 h 마이너스 ek 나누기 h. 예, 이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이 도함수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 이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f of ek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ek 나누기 h. 예, 그렇다면은 아마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3a 제곱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식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두 식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니까 일단 정리된 식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하나 얻어내니까 첫 번째 이 등식과 이 등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는 1, 그다음에 b는 0 금방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는 2a제곱 플러스 b는 2가 되나요? 예,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3번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 문제가 될 텐데요. 먼저 읽어보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어떤 실수 d에 대하여 방정식 fx 플러스 d 이퀄 mx의 해가 2 이상일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예,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자, 먼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함수 fx의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a는 1, b는 0이라고 우리가 2번에서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쓰면 fx가 미분 가능이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fx는 뭡니까? x-a, a는 1이라 그랬죠. b는 0이니까는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한 3차 함수가 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도 우리가 함수의 모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0하고 2 사이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이 1인 3차 함수의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나요? 예, 그 다음에 2하고 4 사이일 때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여기서 부드럽게 또 이렇게 이어진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주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함수의 크기는 f 프라임 오브 x는 뭐 크기 제한이 여기서 가장 이것이 항상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음수일 수는 없죠. 항상 0 이상이고 언제 0이 될까요? 바로 이런 점, 홀수점에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바로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아마 바로 요 양끝 경계점일 겁니다. 여기 x 이퀄 2에서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아마 이것은 간단하게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이 방정식의 해 개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g of x라는 함수를 뭐 전부 다 이항을 해서요. 이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죠. mx-d-f of x라고 한다면 자, 이건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마다 주어진 관계식이요. 이것이 이것과
x축의 교점이 바로 해가 될 텐데요. 교점의 x좌표가 이 교점이 항상 최소한 이게 이상일 조건을 구하는 게 사실은 그럴 m의 범위, 적당한 d에 대해서요. 이런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함수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x축하의 교점이 이게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x축하고 2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니까는 최소한 이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gx의 이거 도함수가 이제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g of x의 도함수를 써보면 미분하면요, 이거는 m 마이너스 f 프라임 오브 x가 되니까요. 자, 이 g 프라임 오브 x가 어떤 x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x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될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일단 f 프라임 오브 x가 0 이상 3 이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g 프라임 오브 x는 자, 이 범위가 0 이상 3 이하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m-3 이상 그다음에 m 이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g 프라임 오브 x가 플러스일 때도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스일 때도 이 2가지 경우를 몽땅 다 갖는 경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요 m이 0 이하라면 어떻습니까? 그럼 g 프라임 오브 x가 항상 음수라는 얘기, 그 얘기는 항상 감소한다는 얘기죠. 우리 경우가 아니네요. 마찬가지로 요 이쪽 왼쪽 끝값 m-3이 0 이상일 때, 즉 m이 3 이상일 때도 g 프라임 오브 x가 항상 플러스니까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우리 경우가 아닙니다. 즉 정리해서 쓰면은 m은 0 이하일 경우에 이럴 때는 이 함수는 항상 감소하고 이 경우에는 절대로 x축하고 2번 이상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m이 m-3이 0보다 작을 때, 즉 m이 3 이상일 때 이 경우에도 gx는 항상 증가하니까 자, 이것도 우리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답을 추측을 한다면은 m이 그 아닌 값들, 즉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m의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을 추측한 대로 한번 논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당한 g 프라임 오브 x의 값을 구해서요, 적당한 x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값 좌우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g 프라임 오브 x 이퀄 0 그것을 한번 풀어보죠. 바로 x가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렇다면은 그 값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루트 3분의 m이라는 값이 나올 텐데요. 자, 이것은 이거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m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값에 대해서 아마 이 변화율, 이 g 프라임 오브 x의 값을 부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간단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를 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1하고 2 사이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가 있고 g 프라임 오브 x가 있고, 자, 그렇다면 그것의 부호를 바꿔서 g 오브 x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1하고 1 플러스 루트 3분의 m 사이에 아무런 숫자를 하나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g 프라임 오브 x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플러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얘기는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감소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은 이 g of x라는 함수는 최소한 1과 요 숫자 사이에서는 뭡니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와 이 사이에선 감소를 하니까 적당한 D에 대해서 최소한 2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상경계열 2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